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칼럼니스트 박인택입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의 뉴스 바로보기 박인택의 인텔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대 성과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 칼럼 보시죠. 이번엔 경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경제 전망이 비관적입니다. 고물가에 힘든 국민을 상대로 난방비 등 공급요금 폭탄을 떨어뜨리고 지원은 엄벌에 오줌 누는 격으로 찔끔 지원뿐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국민 증세, 친재벌, 반노동 등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슈퍼리치 2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을 향해 율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부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분열된 세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부유층의 세금을 걷어 슈퍼리치 시대를 끝내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슈퍼리치들은 자신들과 같은 초부유층에 각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 생계 위협을 겪고 있는 수십억 명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선 감세, 서민들에 대해선 공공요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 세수가 연간 2,500억 원씩 추가로 줄어듭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및 올해 초 발표한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법인세 감세액과는 별개입니다. 집 부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줬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엔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집니다. 맥주는 리터당 30.5원이 오르고 막걸리는 1.5원이 오르는 등 주세와 개별 소비세수가 올해는 1,100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2,300억 원씩 더 거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벌, 대주주, 집주인 등 가진 자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고 서민의 세금은 인상하는 꼴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날뛰었습니다. 난방비, 가스비, 전기료 등이 급등하며 공공요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스비는 2년 가까이 동결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4월 이후 4차례 인상으로 1년 새 38.4%가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률도 껑충 뛰어 지난해에 2.7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충격적인 인상폭입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도 택시를 필두로 가격 인상 대열에 줄줄이 합류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생활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라 국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공요금 폭등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부분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공기업의 적자보다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좋은데 우리 경제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전망과 과거 실적이 모두 저조합니다. 이 와중에 물가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국 중 우리만 쏙 빼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성장률도 줄줄이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OECD 국가 중 가장 좋았었는데요. 우리나라 올해 1월 무역 적자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30% 넘게 급감하고 반도체 수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중국 외교로 인한 중국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정부는 중국 얘기는 쏙 빼고 반도체와 에너지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인텔리TV였습니다.